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저희 할머니께서 요새 포도시 숨을 쉰다라고 자주 말씀하세요. 혹시 포도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 이 두 음절의 글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두 분 제시를 읽으셨잖아요. 제주 지역어 중에 하영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지역어로 썼을 때 좀 신경 쓴 점이 있으세요? 지역어를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낯설게 이제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현재성이라고 하는 걸 해칠까봐, 이게 그냥 향토적인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에 그칠까봐 그 점을 되게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시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표준어로 이제 포착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나 감각 이런 것들을 길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주저하지 말고 계속해서 많이 쓰는 게 중요하겠다. 지역어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겨보는 전국 결의말 나들이. 이번 결의말 나들이 우리 동네 시인들은 지역에서 나고 자랐지만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젊은 문학인 3명과 함께합니다. 주로 표준어로 시를 쓰는 시인들이 지역어로 시를 썼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역어가 어떻게 시어가 됐는지, 어떤 의미와 울림이 있었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결의말TV 시청자 여러분, 즐겁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의말 나들이에 함께하게 된 최지인입니다. 문경수 시인님 나오셨고요. 또 박소란 시인님 나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 끄고 시 쓰는 문경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소방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고향은 제주고 제주에서 나고 자라서 작년 2월에 서울에 넘어와서 지금 시를 계속 쓰고 있고요. 작년 1월에 틀림없는 내가 될 때까지라는 시집을 냈어요. 시집 안에 제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참여하신 박소란 시인님과 최진 시인님과 함께 지역어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 쓰는 박소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경남 마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지금 서울에서 대학 이후에 26년째 서울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제 안에 어떤 마산의 말 그리고 마산의 기억 이런 것들이 여전히 주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이런 것이 제 시에 많은 정서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도 두 분과 즐겁게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지인이고요. 저도 경기도 광명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전라북도 익산에서 졸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말이 제게 고향의 말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가 전라북도 살고 계시니까 이번에 시를 쓸 때도 할아버지의 말과 할머니의 말을 좀 그대로 옮겨서 좀 써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쓴 시에 드러난 지역어와 그 맥락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인 씨님은 이번에 전라도 지역어로 시를 쓰셨잖아요. 어떤 단어를 어떤 이유로 고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전라북도의 언어를 시에 옮기려고 노력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의 말과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좀 옮겨봤어요. 그대로 옮김으로써 저한테 그 언어뿐만 아니라 그때 시간과 공간 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옮겨진 듯한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퀴즈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요새 포도시 숨을 쉰다라고 자주 말씀하세요. 혹시 포도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경상도에도 사실 비슷한 말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할머니 말이 저도 생각이 나요. 포도시 뭐 이렇게 한다. 맞아요. 포도시. 그런 말이 저도 대충 알겠어요. 뜻을. 그래서 뜻이 겨우? 겨우. 맞아요. 그런 거 겨우. 아닐까요? 포도시 겨우 숨을 쉰다. 간신히. 어. 이 포도시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옮겼을 때는 느껴지지 않는데 들었을 때 그 느껴진 어떤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박소란 시인님은 경상도 지역어로 시를 쓰셨는데 좀 어떤 단어
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경상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할머니의 말이고 아버지의 말이거든요. 야야 이것 좀 무 봐라 라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 이렇게 구어로 들었을 때 어떤 투박하잖아요. 되게 투박하지만 그 소중한 걸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어떤 정서나 그런 정감 어린 어떤 마음 이런 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오히려 생생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좀 진짜 구술 기록하듯이 이렇게 옮겨 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에. 네, 저도 두 분께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언젠가 저는 지익이라고 하는 시를 쓴 적이 있고 여기서 야야 지익 묵구로 인자 고마 들었나 하는 문장을 쓴 바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지익은 경상도 말인데요. 지익 두 음절의 글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두 분 제 시를 읽으셨잖아요. 어쨌든 집에 들어오라는 어제 이제 그만 집에 들어오라는 자, 들어와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계신 두 분을 위해서 객관식으로 제가 네네네. 준비했습니다. 1번 아침, 2번 점심, 3번 저녁, 4번 밤참. 저녁? 왜 저녁이죠? 뭔가 그 지익이라는 말이 저녁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밤참 같아요. 밤참 묵구로 빨리 들어와라. 네네네. 저녁이고요, 저녁. 아, 저녁. 네, 지익이라고 하는 말은 저녁 혹은 저녁에 먹는 끼니를 이르는 경상도 지역어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제 신발 같은 걸 끌면서 이제 걷는 소리를 말하는 직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길게 느린 말 같기도 하잖아요. 지익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 지익이라는 시에서 이 뜻과는 상관없이 약간 그 의성어로 이 지익을 활용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경수 시인님은 혹시 어떤 지역어를 제주 출신이시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제주어는 되게 좀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쓰려고 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뭔가 렌 이런 식으로 끝나는 어미가 끝나는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라든가 폭삭소가수다 같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언어로 이제 그 제주어를 사용을 하려고 좀 해봤어요. 저도 이제 퀴즈를 준비를 했는데 제주 지역어 중에 하영이라는 부사가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하영, 해서.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예시 문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예시를 들면은 뭔가 너무 쉽게 쉬워요? 알 수- 쉽게 알면 어때요? 사실 하영이라는 말은 원래 하다에 이제 변형된 말이에요. 제주에서는 하다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그래서 하영이라고 하면 많이. 밥 하영 먹으라 이러면은 밥을 많이 먹어라. 근데 그게 하다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하다. 네. 많이라는 하다. 뜻이? 저희가 어쨌든 지역어로 이렇게 시를 썼잖아요. 네. 또 아까 문경수 시인님이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역어로 썼을 때 좀 신경 쓴 점이 있으세요? 부끄럽게도 제 첫 시집에는 사투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역어를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무 낯설게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우려 때문에 좀 지역어를 자유롭게 제가 구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박소란 시인님은 어떠세요? 이게 지역어를 쓸 때 그 문경수 시인님은 독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경상도 지역어를 사실 많이 쓰고 싶거든요. 자연스럽지 않게 이게 어쨌든 녹여졌을 때 과도한 욕심에 의해서 오히려 더 현재성이라고 하는 걸 해칠까봐 이게 그냥 향토적인 어떤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에 그칠까봐 그 점을 되게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역어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이 나눴는데 지역어 하나하나가 정말 그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이 지역의 기억, 또 개인의 기억, 또 감정과 풍경을 불러일으키는 언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어가 된 지역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역어와 시의 관계, 또 그것이 우리 문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문학평론가의 시선으로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성현아 문학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평론 쓰는 성현아라고 하고요. 저는 경남 진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경북 구미에서 보내게 됐는데
경남 말과 경북 말이 굉장히 달라요. 두 개를 다 구사할 수 있다는데 조금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는 쭉 서울에서 살면서 표준어를 좀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현아 문학평론가님 나오셔서 조금 깊은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역어로 된 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해요. 지역어로 된 시 가운데서 대표적인 작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사례가 있고 시대별로 다양하겠지만 우리 독자에게도 익숙한 정지용 시인과 백석 시인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지용 시인의 대표시라고 불리는 향수라는 시에 보면 첫 연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이 부분에서 지줄대다의 경우 제잘대다의 충북말입니다.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 옥천이라 그 고향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설피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기는 하지만 해질 무렵 햇빛이 옅거나 약한 모양을 나타내는 충천 지역어입니다. 고향의 언어로 또 향토 공간을 묘사하고 있다 보니까 그 깊이가 좀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표준어로는 담기지 않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표준어로 이제 포착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나 감각 이런 것들을 길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독특한 리듬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수경의 시 진주 저물녘에 등장하는 기다림이 사 천년 같제라는 말도 그런데요. 기다림이 참 천년 같다라는 말일 텐데 표준어로 대체하면 그 뉘앙스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정의 깊이도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이 시가 경남 진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시에 등장하는 인물도 진주 사람일 때 그 경험적인 특수성이나 정체성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담아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허수경 시인도 초기작에 보면 이 진주 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시인들이 이렇게 지역어로 이미 많은 시를 썼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네요. 지역어가 시에 가져다 줄 어떤 효과나 가능성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라는 장르 자체가 기존 규범의 언어를 좀 부수고 해체를 하고 흐트러뜨리면서 새로운 언어 감각을 보게 하는, 그래서 언어를 확장해내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문학 예술에 이제 지역어가 쓰일 때는 지역어의 언어들을 드러내고 또 표준어가 아닌 언어를 들여다보게 하고, 동시에 또 이제 표준어가 보편적인 언어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언어가 아니라 그냥 지역어가 아닌 언어로 상대화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관점도 새롭게 제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표준어와 지역어의 어떤 위계관계가 있을 텐데 지역어로 시를 쓴다라는 것이 그런 위계를 좀 뒤집는 어떤 작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백석이라든지 허수경 같은 훌륭한 시인들이 그런 작업에 몰두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성현아 평론가님과 지역어와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소감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문경수 시인님 1부 소감은 어떠세요? 너무 주저하지 말고 계속해서 많이 쓰는 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노출이 되려면 뭔가 뭐 매체 파워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자주 쓰고 내가 하는 것이 일단 개인의 어떤 실천으로서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굉장히 저한테는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게 지역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 수반된 언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담지한 언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좀 상기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되게 현재성을 가진 언어로서 우리가 이제 시를 쓸 때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지역어가 굉장히 세련된 언어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엿봤던 것 같아요. 박소란 시인님 말씀처럼 조금 현재의 어떤 지역어, 그리고
문학 언어로서의 지역어를 좀 깊이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부에서는 그 젊은 문학인들이 시를 썼습니다. 어떻게 지역어로 시를 썼는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